코로 숨을 못 쉬거나 몸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수명이 깎인다. 코골이가 심해지고 뇌가 빨리 늙고 망가져요.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입으로 오래 숨 쉬는 친구들은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빠지거든요. 얼굴이 뭐 이렇게 변하면 잘생겨지지 않거든요. 코로 숨을 못 쉬면 코가 퇴화를 해요. 상악골이 돌출되게 되고 얼굴이 길쭉해지면서 성장에도 좀 많이 영향받아서 키가 좀 작아지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건강한 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치열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는 숨쉬기 위한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신께서 코를 만드신 이유는 입으로 숨쉬지 말고 코로 숨쉬라고 코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신이 주신 최고의 공기청정기 겸 가습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러운 공기가 들어갔을 때 이 코털은 일종의 필터거든요. 먼지나 바이러스 유해균을 걸러주고, 비강이 뒤쪽까지 한 13cm, 15cm 된 긴 통로, 이 통로를 통과하면서 공기가 차가우면 따뜻하게 데펴주고, 너무 뜨거우면 식혀주고, 건조하면 습기를 주고, 이렇게 공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도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깨끗한 공기를 받아서 그걸 우리 몸에 쓰는 거, 이게 코의 역할이기 때문에 코로 숨쉬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으로 숨쉬면 그게 안 되죠. 입으로 숨쉬면 온갖 잡균과 먼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건조해지고 기도 점막이 얇아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가 쉬워지고, 그래서 자꾸 감기 걸리게 되고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코로 숨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운동선수분들 되게 많이 오십니다. 특히 격투기 선수분들, 복싱 선수분들, 축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오시는 이유가 운동할 때 평소보다는 더 많은 폐활량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산소를 빠른 시간 내에 몸을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쉬는데, 입으로 잠깐 숨쉬게 되면 금방 폐가 지쳐버려요. 코가 너무 좁으면 한 번에 들어가는 공기량이 적잖아요. 코로 숨쉬면 우리 몸에서 원하는 만큼의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입이 벌어지고, 입으로 숨쉬게 되면 그만큼 폐는 금방 지쳐버리고, 그래서 폐활량이 떨어져 버리면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금방 체력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운동하실 때 코로 숨쉬는 게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근데 코가 좁으면 그 기능들이 다 대용량의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 정말 소형 요만한 공기청정기 내가 코에 장착하고 있어. 그러면 운동할 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코를 넓혀주고 확장시켜주는 이유는 내가 운동할 때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코로도 충분히 팡팡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코가 빵 뚫리면요, 운동할 때 되게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런닝 하시고 이럴 때. 한참 성장기의 어린이들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코로 숨을 못 쉬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 검색해보면 아데노이드형 얼굴, 아데노이드 페이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 숨을 못 쉬면 코가 퇴화를 해요. 코가 납작해지고 이런 데가 뚱뚱해지고 부강호흡하게 되니까 상악골이 이렇게 돌출되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길쭉해지면서, 그리고 사실 입으로 오래 숨쉬는 친구들은, 코가 막힌 친구들은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굴 모양도 바뀌지만 성장에도 좀 많이 영향받아서 키가 좀 작아지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코로 숨을 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잘 때 산소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얼굴의 모양에 안 좋은 쪽으로, 보통 얼굴이 뭐 이렇게 변하면 잘생겨지지 않거든요. 안 예뻐지거든요.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니까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코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잘 때 코로 숨을 못 쉬면 이제 입으로 숨 쉬잖아요. 턱이 벌어지면 혀가 뒤로 밀립니다. 기도가 눌리게 되는데, 기도가 좁아지면 그럼 코골이가 시작되죠. 좁은 기도를 공기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때 이건 점막이 떨리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아예 더 눌려서 아예 기도가 막히면 그 무호흡, 그럼 잘 때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큰일 나죠.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면 심장과 폐는 더 빨리 피를 돌려서 우리 몸에 부족한 곳에 산소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꼭 마라톤 뛴 것처럼 심장과 폐는 더 지쳐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막 몇 달, 몇 년씩 쌓이다 보면 심장과 폐는 더 빨리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혈관 질환, 부정맥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각종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허혈증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주무실 때 코로 숨을 안 쉬는 건 정말 큰일입니다. 제임스님이, 그분도 참 독하긴 하시네요. 자기가 코를 막고 이렇게 며칠씩 그렇게 하면서 측정했던 것도 되게 대단하신데, 하루만 코를 못 쉬어도 그렇게 코골이가 심해지고, 그리고 무호흡이나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거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잘 때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뇌가 빨리 늙고 망가져요. 치매도 빨리 올 수 있고 뇌 기능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 작가님이 단 4일, 5일만 해도 벌써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달, 몇 년씩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라든지 각종 뇌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특히 주무실 때 코로 숨을 못 쉬시는 거에 대해서는 심혈관 질환, 성인병, 뇌질환, 뇌 기능 저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근데 코로 숨을 못 쉬거나 몸이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정말 만병의 근원이긴 합니다. 그야말로 수명이 깎인다. 건강의 질도 안 좋아지고 사는 동안에도 점점 자꾸 아프게 되고 수명도 떨어진다.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 숨을 못 쉬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콧구멍에다 손가락에 넣어보시면 가운데 맞아지시는 물렁물렁한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일종의 가로막 구조물인데, 이 비중격이 전 국민의 한 80% 이상은 들여다봤을 때 똑바르지 않아요. 이 비중격이 똑바로 있어야 공기가 똑바로 빵빵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중격이 휘어 있어요. 그걸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거든요. 만곡증이 있으면 그만큼 코가 좁아지죠.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과 꼭 같이 따라다니는 또 질환이 비후성 비염 또는 만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코 구조는 가운데 비중격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혹같이 동그란 구조물이 있는데 하비갑계라고 하거든요. 그 비갑계가 부어올라요. 그러면서 비중격이 휘어있으면 휘어있는 반대쪽 콧살이 이렇게 자라 들어오면서 양쪽 다 막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 막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비중격 만곡증과 비후성 비염, 이게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뭐 선천적으로 콧구멍이 너무 작으시거나 아니면 코 평수 자체가 좁으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비대해서 계속 코로 숨 못 쉬고 입으로 숨 쉬었던 어린이들은 코가 좀 퇴화하면서 코가 이렇게 좁아진 분도 있어서 해부학적인 원인 때문에 코 폭 자체가 좁아서 숨을 못 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 대부분의 원인은 비중격 만곡증과 비후성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콧구멍부터 말씀을 드리면, 콧구멍이 선천적으로 작으신 분들을 넓히는 수술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콧구멍이 큰데 줄일 수는 있죠. 그 성형학적인 방법으로. 근데 작은 코를 늘리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대신에 코 성형을 받으면서 콧볼을 좀 자르고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수술 잘못 받아서. 특히 코가 들리는 구축코, 들창코가 되면서 콧구멍이 좁고 코가 들리신 분들은 제가 콧구멍을 좀 늘려드릴 수 있는 성형학적인 테크닉을 갖고 있긴 한데,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콧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수술로 넓히기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비중격이 휘어있고 콧살이 크다고 해서 또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 수술 상담 오신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전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코를 들여다봤을 때 다 비중격이 휘어있고 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코가 또 좁다고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중격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저는 항상 3가지나 4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경우는 비중격이 휘어있고 콧살이 커서 코가 좁은데 얼만큼 내가 평소에 코가 자주 막혀서 불편한지가 1번 기준이에요. 코가 아무리 좁고 휘어 있어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적응이 돼서 코 막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강에 큰 문제 없어 보이시면 당장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반대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코가 너무 자주 막히고 답답해서 좀 호흡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 비중격 교정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정말 잘 되면 이 비중격 교정 수술은요, 일단 필요를 느껴서 이걸 정말 제대로 잘 받으시면 입술 받고 후회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입술 아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코가 시원해지면 사실 다른 세상이거든요. 정말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와, 이건 정말 딴 세상이다,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실제적으로도 건강해지거든요. 코로 공기가 빵빵 잘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심혈관도 튼튼해지고 뇌 기능도 좋아지고 잠도 푹 자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사실 수명이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비중격 교정 수술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경우는 코가 자주 막힘을 느낄 때 하시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수면장애, 코골이나 무호흡이나 불면증이나 모든 수면장애 치료의 가장 기본은 코를 열어주는 겁니다. 코호흡부터 모든 숙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수면장애 때 제가 또 이 수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면 치료에 있어서 이 비중격 수술이 치료의 끝은 아닐 수 있어요. 코를 아무리 열어드려도 기도가 너무 좁거나 다른 원인 때문에 잠을 훅 못 주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비중격 수술은 모든 수면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수면 장애 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요즘 유행하고 있는 미용 코성형의 가장 베이스 테크닉도 이 비중격 수술입니다. 비중격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로 요즘 코끝 성형을 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이 코 성형을 좀 한다는 병원들이 대부분 이 비중격 연골을 빼서 코 성형을 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격이 대부분 휘어 있는 상태에서 비중격 연골을 빼가지고 코 성형을 하면
성형 이후에 코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의 한 달에 수십 분씩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보면 비중격이 휘어 있는데 만져보면 없어. 안에 연골 다 빼가지고. 성형을 하면서 코를 이렇게 높여놓고 콧구멍을 이렇게 좁혀놓고 안에가 휘어 있으면 숨을 더 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 성형을 하실 때는 코는 숨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중격을 잘 펴서 일단 호흡기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코를 높여주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 또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게 비중격 필 때 안에 있는 연골도 떼야 되거든요. 그 코 성형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중격도 똑바로 펴서 호흡도 잡아주고 성형했을 연골도 확보하고, 이 비중격을 잘 안전하게 확보해주면 귀연골이나 늑연골 이런 걸 안 떼도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코 성형할 때 이 비중격 수술이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또 모양을 잡기 위해 짧은 코를 연장하거나 휜 코를 교정할 때도 비중격이 똑바로 펴져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게 비중격 수술로 외형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비중격 수술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겉에 코 모양이 바뀌는 것도 절대 아닌데, 근데 코 성형을 할 때 이 비중격 수술이 가장 베이스 테크닉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코 성형할 때 비중격 수술 해야 된다. 또 사실 네 번째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축농중 수술, 우리가 얘기하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할 때 비중격이 너무 휘어 있으면 이 어프로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비중격을 먼저 똑바로 펴주고 내시경 수술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비중격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 수술을 예전에 받았는데 왜 난 자꾸 코가 계속 막히고 왜 알러지가 재발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맨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알레르기 비염은 수술이 1번이 아닙니다. 코 구조가 아무리 넓어져 있어도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신 고양이든 아니면 날씨 변화든 아니면 진먼지 찐득이든 곰팡이든 나한테만 해당되는 특정 환경에 내 코가 노출되면 레이저로 콧살을 아무리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줄여놔도 면역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콧물 재채기,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거든요. 물론 수술이 일부 좀 도움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많은 동네 병원에서 비염 수술을 많이 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점막을 레이저로 이렇게 넓게 태워주면 점막 센스가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둔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알러젠이 점막을 건드렸을 때 좀 반응을 덜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환자분들이 초반에는 좀 좋다가 나중에 좀 다시 왔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가 너무 비중이 휘어 있거나 너무 좁아서 알러지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하긴 하는데, 사실 알레르기 비염을 수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다. 또 두 번째, 코 막히는 거 재발 원인이 뭐냐? 비중격이 휘어 있는데 비중격을 잘 똑바로 피지 않고 콧살만 레이저로 하는 경우에는 비중격이 휘어 있는 반대쪽 콧살은 좀 다시 자라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재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 호흡을 좋게 하는 트레이닝 가이드는 사실 소개되어 있는 방법들은 다 글쎄요, 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닥 아니, 입천장을 붙이는 연습을 어떻게 맨날 해요? 그럼 코가 열리나? 그건 잘 모르겠네. 사실 전 국민의 대부분은 코가 좁아요. 대부분 이제 적응하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코 너무 자주 막히고 힘들어. 그런 분들은 사실 병원 오셔서 구조를 보고, 요즘 수술이 정말 간단해졌고 금방 끝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안쪽에 다 수술 끝내기 때문에, 만약에 코 막힘을 생활에 불편점 느끼기 시작하신다면 사실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가이드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부터 코호흡 생활을 하고 싶지만 코 막히면 안 돼. 어떻게 생활을 해, 코가 막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관찰해 줄 필요는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잘 때 입 벌리고 자는지, 코로 숨을 잘 쉬는지. 코로 숨을 잘 못 쉰다, 입 벌리고 잔다, 코도 좀 곤다,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어렸을 때에 입 벌리고 코 고르시는 원인 중에 만 7세 이하에는 또 코 구조 자체보다는 편도나 아데노이드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제거를 해주면 확 좋아져요.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잠을 푹 자야 깊은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수면 단계를 N1, 2, 3 이렇게 그때 나누는데, N3 스테이지로 들어가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서 키가 크거든요. 질 좋은 수면의 기준은 잠을 10시간씩 많이 자는 게 질 좋은 수면이 아니고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N3 스테이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이죠, 호흡.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입호흡. 충분히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기를 열어주는 거가 어렸을 때 굉장히 키 큰데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잠을 잘 못 자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어렸을 때는 이 호흡이 안 좋은 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때 어떻게 자는지 잘 보셨다가 너무 입 벌리고 자고 충분히 못 자는 것 같으면 오셔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 이 코골이 원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 말은 좋은데 만약에 코가 좁다면
좁은데 입 테이핑을 억조시켰다? 그러면 큰일 나죠. 코로도 숨 안 쉬는데 입으로 숨 못 쉬면 이제 난리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재활 치료가 좀 어렵고 관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잘 때 얼만큼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숨 쉬는지를 보셔서 얘는 거의 내가 여러 번 관찰해 봤는데 계속 입으로 숨 쉬고 코도 고네.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낮에 피곤해하거나 좀 충분히 못 잔 것 같은 그런 기색이 보인다? 그러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아주 어린 친구라면 편도나 아데노이드 수술 해주는 게 좋고, 조금 나이가 된 친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비염 수술이나 비중격 교정 수술은 어렸을 땐 또 못 하거든요. 만 한 17세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우리 PD님이 예전에 봐주셨던 비염술 같은 거만 좀 해줘도 확 뚫리면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지면서 키가 확 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키 크려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성장 호르몬도 많고 먹고 운동시키고 많잖아요. 꼬맹이 때 코 이렇게 해줬는데 실제로 뭐 1, 2년 만에 막 엄청 커서 오신 친구들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 코골이라든지 수면 질을 저하시킨 가장 큰 원인은 비중격이 휘어있고 콧살이 큰 것보다는 편도랑 아데노이드 사이즈가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크거든요. 그게 이제 누웠을 때 기도를 압박하면서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면 그때는 아데노이드가 사이즈가 많이 줄거든요. 저절로. 보통 대부분. 줄면서 요 밑에 께는 열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인과 비슷하게 이제 비중격이 휘어있거나 콧살이 큰 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코를 좀 열어주면 도움이 되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비중격 교정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염 수술만 먼저 하게 되는데 비염 수술만 해서 코만 조금만 열어줘도 호흡이 편해지면서 집중력도 좋아서 성적 오르는 친구들도 많고 키 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중3 뭐 겨울이나 아니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고1, 고2 되면 이제 얼굴뼈 성장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비중격 교정 가능하거든요. 그럼 비중격도 펴주면서 콧살 해주면 더 시원해지죠. 이렇게 좀 나이대별로 치료 순서가 좀 다릅니다. 또 이제 요즘은 코성형을 많이 이제 하니까 비중격이 또 코성형 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어렸을 때 비중 펴버리면 나중에 이제 성인 돼서 코성형 해야 되는데 병원 갔더니 만져봤더니 비중격이 비어있더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나는 나중에 코성형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은 또 함부로 비중격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게 의외로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코가 너무 막혀. 비중격 교정을 권유를 받았어. 난 나중에 코성형을 좀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코가 막혀서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콧살 레이저 해서 코를 열어주면서 이 비중격 연골 코성형 동시에 같이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비염수면 먼저 하고 비염수를 해도 코 좀 시원해지거든.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때가 됐을 때 비중격 피면서 성형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코골이 무호흡 있으신 환자분들 오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가 좁은 경우가 많죠. 그럼 수면 다음 검사를 먼저 진행해서 수면 상태가 실제로 안 좋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코를 열어준단 말이죠. 코를 확 열어주면 그럼 코로 공기가 빵빵 들어가니까 잘 때 산소가 잘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자꾸 입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수면 테이프, 그러니까 입 테이핑을 제가 권유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양압기라든지 이런 수면 보조기구를 쓰시는데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신 분들은 코를 잘 열어주고 입 테이핑을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거는 코가 막혀 있는데 입 테이프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못 자. 아마 이러한 테이프가 뜯어져 있는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입 테이핑을 하실 거면 일단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코가 잘 열려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코가 잘 열려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입 테이핑을 하셔도 되고 코 좁다. 그러면 코를 좀 열어준 다음에 입 테이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코멘터리 첫 주제로 코 호흡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너무나 방대한 주제예요. 사실은 제가 평생 요거만 해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다 녹여서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데 간단한 정보만 드렸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코멘터리 채널을 하면서 조금씩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코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좀 꼭 알고 싶은데 내가 어디 가서 좀 설명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디님과 상의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